괜히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몹쓸 몸 빨리 죽든가 해야지. 휴대전화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죠. 아니에요. 아들이라면 아픈 어머니를 당연히 보필해야죠. 그런 병원비 저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래, 아들 너무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참아왔던 깊은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제 딸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죠. 아빠, 우리 어떻게 해?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월세도 내지 못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죠. 애엄마라는 사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사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렸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는 매달 몇백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았죠. 제 통장 잔고는 점점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었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죠. 제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너무나도 어린 제 딸은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괜찮아, 아빠만 믿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가 이력서를 넣었던 수많은 회사들로부터 답이 올 겁니다. 어떻게든 재취업만 하면 딸과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죠. 5시가 되고 이내 일제히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제 표정이 굳은 걸 딸이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애써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했죠.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들에서 전부 서류 탈락을 당했던 것이었죠. 한국대학교를 나오고 공모전 대상 수상까지 여러 개인 제가 서류에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거절 사유를 보면 납득이 갔죠. 저는 산업 스파이로 분류가 되었더군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한 오해지만 그걸 한탄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기업들도 안 된다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자네, 잠깐 나 좀 보겠나? 너무나도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전 장모님이셨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정말 다른 곳은 다 괜찮지만 이 곳만큼은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아빠, 설마 할머니야?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딸도 그러더군요. 아빠, 거기는 가지 마. 할머니는 아빠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정이 때문에 가지 마.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나도 이제 어른이야. 딸이 고사리만한 손을 벌벌 떨며 말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산업 스파이로 오해를 받게 된 것도 장모님 때문이었으니까요. 제가 장모님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기업에 팔아버린 걸로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독한 오해였죠. 하지만 그게 오해라는 걸 모르는 장모님은 저만 보면 일을 가시면서 가만두시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원래라면 장모님을 뵈러 가는 건 말도 되지 않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 잠깐만 아빠 친구 집에 가 있어. 아빠, 아빠 믿지? 그의 딸이 눈물을 그렁이며 저를 보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딸을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서는 장모님의 회사로 갔죠. 이내 저는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죠. 장모님이 저를 어떤 눈빛으로 보실지 너무나도 자명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들어오게나.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장모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 방부제라도 맞으신 듯한 미모였죠. 현재 50대이신 걸로 아는데 20대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탱탱한 피부에 우아한 기풍이 느껴지는 이목구비까지. 그때 일만 아니었다면 장모님의 옆에는 내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장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빛을 흘깃 흘려 앞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죠. 저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정말 너무나도 얽히고 설킨 일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풀기에는 너무나도 얽히고 설켜서 어디부터 건드려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뗄 수밖에 없었죠. 혹시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사과를 요구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수하라거나 그런 말 드릴 게 분명했죠. 아니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장모님은 긴 침묵을 유지하시더니 이내 입을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오게나. 네?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오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장모님의 회사에 다시 들어가라니요. 장모님의 회사 기밀을 도둑질해서 다른 회사에 팔아남긴 저를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 내에서 사장 자리도 상당히 위태위태해지셨고요. 처음에는 그저 장난인가 했지만 장모님의 표정을 보고서는 이내 장난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어차피 자네에게 선택권은 없지 않은가? 장모님은 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하나뿐인 제 딸과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지금 제 상황을 말입니다. 저는 결국 장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를 왜 다시 받아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의 장모님이 저를 흘깃보더니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전과 상당히 다른 그녀의 눈빛에 저는 적잖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는 철천지의 원수를 보는 눈빛으로밖에 저를 쳐다보셨지만 이번에는 왜인지 조금 달랐거든요. 이거 밖에나. 장모님은 저에게 열쇠 2개를 건네주셨죠. 하나는 이 앞에 오피스텔 키고 하나는 자동차 키일세. 네? 너무나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기밀 정보들을 팔아넘긴 저를 재취업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차까지 제공해 주시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설마 그때 오해가 풀리기라도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나에 대한 동정심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면 설마 그때 일에 대해 자세히 캐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죠. 하지만 우선 해야 할 것은 선명했습니다. 정말 장모님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어주세요. 장모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살아남을 길이었죠. 그의 장모님은 저를 흘깃 보더니 무언가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듯 하다가 밖으로 나가셨죠. 저는 우선 딸을 다시 데리고 와야 했죠. 이내 딸을 친구 집에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데려왔죠. 우와, 아빠 너무 좋아. 딸이 환호성을 내지르더군요. 확실히 회사에서 제공해준 집은 어지간한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좋았죠. 그런데 이걸 왜 제공해 주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었지만 말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애써 잠을 청했죠. 내일부터 바로 일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딸과 어머니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딸과 같이 몸을 뉘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군요. 결국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딸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부서는 영업 1팀이었죠. 저는 이내 그 앞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드렸죠. 영업 1팀의 팀원은 총 2명뿐이었죠. 차장님 1명과 대리님 1명. 사실상 저희 회사에서 벌인 부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장모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여기 있는 차장님과 대리님만이 유일하게 이 회사에서 장모님의 확실한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니 말입니다. 이 부서가 커야만 장모님이 전무님에게서 사장 자리를 지키실 수가 있었죠. 그게 아니라면 장모님은 조만간 사장 자리를 빼앗기실 테니 말입니다. 장모님과 자주 보다 보니 두 분 모두 구면이었습니다. 차장님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와락 찌푸리시더니 다가오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들어와?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눈빛이 느껴졌죠. 그야 당연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것 때문에 장모님의 자리가 상당히 위태로워지셨으니까요. 이내 차장님은 제 앞에 가래침을 뱉고서는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킥킥 저러고도 참네. 어지간히 간절한가 봐. 대리님이 저를 보며 비아냥대더군요. 그런데 저 멀리 장모님이 보였죠. 장모님은 지금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내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피식 웃으시고는 걸음을 옮기셨죠. 설마 나를 이 회사에 다시 들여보내준 게 내가 이런 모멸을 당하는 걸 보려고 그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뒤로 업무가 시작되었지만 저에게 할당되는 업무는 전혀 없었죠. 정말 벽만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장님과 대리님 모두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그러던 와중 차장님의 음성이 들렸죠. 야, 거기. 설마 저를 부르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돌아보니 저를 꼿꼿이 쳐다보고 계셨죠. 와봐. 그래도 어떤 업무라도 주시는가 싶어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죠. 그러더니 이내 카드 하나를 틱 던지더군요. 저기 가서 아메리카노 2잔 사와. 의자에 푹 기대며 말하더군요. 정말 상당한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만 했죠. 어떻게든 저는 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신 한 분을 보고 모두가 머리를 숙였죠.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제 상황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듯 했죠. 정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죠. 차장님을 향해 말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뭐가 말입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겐가? 그의 차장님은 적잖아 당황하신 눈치였죠. 그야 당연했죠. 오히려 장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죠. 자네가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용서하기 힘드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뜻은 반대로 말하면 유일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차장님이 전무님 편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의 차장님이 장모님의 눈치를 쓱 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네도 일보게나. 그 뒤로 저에게는 정상적인 업무가 할당되기 시작했죠.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장모님이 본인 라인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신 게 말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장모님 입장에서 저는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존재일 뿐인데 말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죠. 오해가 풀리기라도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나를 용서하기라도 하신 건가? 정말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오늘은 그렇게 하루가 무사히 끝이 났죠. 집에 돌아와서 딸 아이를 재우고서 저는 잠깐 회사에 서류를 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실 안에서는 계속해서 타자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슬쩍 열어서 그쪽을 봤죠. 밤 10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의 휴대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 내가 지킬게. 자기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어. 사실 장모님은 원래 이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이 아니셨죠. 원래는 장인어른이 경영하고 계셨는데 큰 병에 걸려 누우시는 바람에 장모님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저 때문이었죠. 제가 그 기밀을 팔아넘긴 것 때문에 장인어른이 몸져 누우신 거니 말입니다. 물론 오해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게 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저를 다시 받아주셨죠. 원래는 제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보며 득이감을 얻으시려는 듯했지만 오늘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그건 아닌 듯했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장모님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지. 걱정하지 말고 병 회복에나 집중해. 하지만 역시나 회사를 운영해 본 적 없으시던 장모님이 혼자서 그 큰 회사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버거우셨죠.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죠. 무슨 여자가 회사 운영이냐면서 전무 쪽 라인으로 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때문에 현재는 전무 쪽 라인의 힘이 상당히 세졌죠. 이대로라면 전무 쪽 라인이 장모님의 자리를 꿰차는 건 시간 문제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에서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급하게 숨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전무님의 음성이 들렸죠. 기름기가 잔뜩 낀 음성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전무님을 보고서는 이내 일을 갈기 시작했죠. 이번에 대일 대학 병원에 납품하는 거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만.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대일병원은 엄청나게 큰 대학병원이었죠. 만약 거기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기라도 한다면 전무의 파워는 순식간에 엄청나게 세질 테죠. 아마 이사회에서 장모님의 해임안이 올라가더라도 막지 못할 정도로 사장님의 파워는 엄청나게 약해질 게 분명했죠. 이제 그 자리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 말을 하고서 전무는 장모님의 명패를 손으로 들더군요. 여기 사장 이름에 조만간 제가 적히는 거군요. 참 전 사장님께서 통탄스러우시겠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이를 빠득하셨죠. 원래 전무는 장인 어른의 라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탐욕이 가득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정도일 줄을 몰랐던 것이었죠. 장인 어른이 병져 눕자마자 바로 이빨을 드러냈으니 말입니다. 저희 연구부에서 개발한 의료기기가 워낙 압도적인데 어쩌겠습니까? 허허. 아무리 영업팀이 고생한다고 해봤자 그걸 뒤집을 수는 없죠. 연구부는 사실상 전무 쪽이 다 먹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야 당연한 게 장모님께서는 그 당시 연구부서에 있었던 저를 밀어주고 계셨는데 제가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서 장모님의 지배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죠. 그래서 결국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 영업 1팀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었죠. 허허, 한 달 뒤죠. 그때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뭐 미리 내려오셔도 되지만 말입니다. 그의 장모님이 이를 가득 가시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답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영업 1팀이 날고 뛴다고 한들 본질적인 의료기기의 성능 차이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무님은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그제서야 장모님은 혼자서 소리 없이 끄끄 우시기 시작하셨죠. 여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더 이상 자리 못 지킬 것 같아. 저게 바로 회사 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였죠. 사원들 앞에서는 불안해할까봐 울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저렇게 끄끄 우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의 장모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혹시 전무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봤을까봐 당황하신 거였죠. 하지만 이내 저인 걸 보고서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순식간에 음성이 차분해지셨죠. 정말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시는 분이셨죠. 일단 저는 장모님의 앞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정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죠. 하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의 장모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셨죠.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의 장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서늘해지셨죠. 그걸 나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지? 일전에 봤던 그 표정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죠. 마치 죽일 듯한 원수를 바라보는 표정 말입니다.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입니다. 분명히 저의 연구 실력이라면 한 달 안에 더 뛰어난 연구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려면 기존에 있었던 연구 소스들을 저에게 다시 오픈해야 하는데 이미 한 번 빼돌린 전적이 있는 저를 믿어주실 리가 없죠.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모님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장모님은 제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셨죠. 저희 둘 사이에는 상당히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자네를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완전한 거절의 표시였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장모님이 살아남으셔야 저도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장모님은 그런 제 떨리는 손을 보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죠. 자네가 앞으로 하는 걸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지. 네? 나는 자네를 믿는 게 아니야. 자네의 상황을 보고 믿는 게지. 아마 장모님은 저희 상황을 말하신 듯했죠.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붙여드려야 하고 딸도 먹여 살려야 하는 제 입장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장모님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죠. 다른 회사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일단 자네가 얼마나 변했는지부터 유심히 보겠네.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자리를 뜨셨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장모님이 저를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 의도는 모르겠으나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저에게도 드디어 길이 생기는 것이었죠. 제 어머니와 딸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말입니다. 반드시 증명을 해야만 했죠. 특히나 저의 변한 모습 말입니다. 아마 그걸 보기 위해서 장모님께서 저를 영업부에 붙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야 저는 꿇고 사는 이에 서서 죽는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쉬운 소리 할 바에야 그냥 사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었죠. 즉 영업에서는 최악의 마인드셋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았죠. 장모님도 아마 그걸 잘 알고 계신 듯했죠.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곳에 배치하신 듯했죠. 그렇게 퇴근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바닥에서 잠이 들었죠. 눈을 떠보니 상당히 의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위에는 이불이 덮여져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그냥 잠든 걸로 아는데 보일러도 틀어져서 감기도 걸리지 않았고요. 딸은 여전히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방에 설치된 CCTV를 돌려봤죠. 거기에는 제 딸이 잠든 저를 보고서는 일어나서 저를 끙끙 끌어 침대에 놓으려고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그러다가 도저히 힘이 붙여서 안 되자 작은 키로 의자에 올라가서 보일러를 누르고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더군요. 끄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끄끄 울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깨서 이 광경을 볼까봐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내 가치관 따위는 버릴 수 있다고요. 이 녀석을 위해서라면 정말 제 모든 걸 바쳐도 부족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눈을 비비며 깨더군요. 아빠 울었어?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아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 수정이가 혼내줄 테니까. 딸 아이가 그 작은 주먹을 빙빙 휘두르며 말하더군요. 정말 제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녀석입니다. 그렇게 저는 딸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회사에 출근을 했죠. 그런데 왜인지 평소와 달랐죠. 무언가 급박해 보였습니다. 차장님이 급하게 어딘가로 나가더군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차장님은 이내 근처에 한 의원에 들어가더군요. 이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었죠. 차장님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원장에게 삿대질을 당하며 구박을 당하고 있으셨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영업 1팀에서 팔았던 의료기기가 고장이 난 상태였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었고요. 지금 당장 환불해 주세요. 사장님, 그건 제발. 차장님이 애절하게 매달리고 계셨죠. 그렇다고 저게 차장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전무 쪽에서 사장님 라인인 영업 1팀을 아예 싹을 밟기 위해서 일부러 수리기사를 불러주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선 그걸 전혀 이해해줄 필요도 없고 말이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내 차장님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너 여긴 어떻게? 상당히 당황하신 눈치였죠. 당장 돌아가. 괜히 화만 더 키우지 말고. 차장님의 저런 반응도 당연하죠. 그야 저는 원래 굽히고 살바해야 그냥 서서 죽는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미움도 샀었죠. 저는 이내 의사 선생님 앞에 섰죠. 그때 차장님은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망했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의사가 적잖아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군요. 일전에만 해도 엄청 신경질적이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 기사님 연락드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의사 선생님은 씩 웃으시더군요. 일전에 그렇게 막 나가던 녀석이 이렇게 굽히는데 상당히 큰 만족감을 느낀 듯했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서 밖으로 나왔죠. 차장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신 채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변한 제 모습에 적잖아 당황하신 듯했죠. 그야 예전에는 그럴 거면 사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녀석이었으니까요.
장모님한테 도움이 되어드려야죠. 저 같은 놈을 받아주셨는데. 그의 차장님이 눈을 가늘게 뜨시더군요. 그래, 일단 알겠다. 역시 아직은 못 믿으시는 눈치였죠. 그야 당연하죠. 제가 장모님의 회사에 끼친 손해 때문에 전무의 파워가 저렇게 세진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장모님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고 결국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너를 믿고 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마. 장모님의 전화였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이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연구부의 발령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장모님이 정말 있는 힘껏 제게 지원을 해주신 것이었죠. 사실 이게 장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니 모두가 구면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죠. 바로 연구부 팀장 녀석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녀석이 희죽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실 이 녀석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인 것이었죠. 사실 기밀을 팔아넘긴 건 제가 아니라 이 녀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 반갑다. 사장님 백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소용없는 거 알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담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이곳 연구부의 시설이나 자료는 쓸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저와 협업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이곳 연구부의 사람은 9명, 전부 전무 쪽 라인이었죠. 유일하게 저 한 명만 장모님 라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달 안에 저는 그들 9명의 성과를 뛰어넘어야만 했죠. 그냥 적당히 월급 타다가 가. 아무리 너라고 한들 이걸 뒤집을 수 있겠냐? 팀장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야 전무님 라인 9명은 제가 나가고 난 뒤로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서 어느덧 완성 단계에 이르른 의료기기가 있으니까요. 팀워크도 상당히 견고해졌죠. 그에 비해서 저는 단 한 명뿐이었죠. 한 달 안에 이걸 뒤집을 수 있을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을 지나치고 다시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떠나 있던 때와 달리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그걸 모두 익히는 데만 몇 달은 걸릴 것만 같았죠. 아마 팀장도 그걸 알고 있었던 듯 했죠. 그거 익혀야만 개발이 가능한데 아무리 너라도 무리지. 아마 개발에는 손도 못 대고 한 달이 끝날 거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풋, 허세는? 저는 그 뒤로 연구실에 거의 틀어박혀 있다시피 했죠. 그런데 하루는 연구 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셨죠. 이내 장모님은 수북한 문서를 훑어보셨죠. 정말 이걸 한 달 안에 다 익히고 개발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믿겠다고 하셨지만 영 미심쩍긴 하셨겠죠. 그야 익혀야 하는 양이 워낙 방대하니 말입니다. 장모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장모님을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의 장모님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자네의 그 눈빛은 그대로네. 역시. 장모님의 눈빛이 변하셨죠. 예전에 저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던 그 시절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볼도 조금 붉게 상기되신 상태로 변하셨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내 아차 싶으셨는지 고개를 흔드셨죠. 그러면 열심히 해보게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며칠 만에 모든 걸 익히고 다시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딸은 잠깐 친구 집에 맡기고서 정말 독하게 몰입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황홀한 감정이었죠. 이렇게 몰입해보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짜릿하더군요. 잠깐 힘든 일도 모두 잊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개발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이 세상에 없던 의료기기를 말입니다. 제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니 오히려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특허를 내는 것이었죠. 혹여나 전무 쪽 라인에서 이 의료기기를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바로 베낄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 특허도 물 건너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 혼자만 특허 진행을 하기로 했죠. 장모님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왜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먼저 속여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특허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에 그 사실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제가 엄청난 의료기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회사에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아무리 봐도 성능으로는 제게 훨씬 좋아 보였으니 말입니다. 원래라면 무조건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전무 쪽 라인도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장모님도 기쁨에 웃음 지으시더군요. 정말 다행이야. 자네 덕분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찔끔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으셨는지 제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역시나 그때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오해가 풀리기만 한다면 저는 장모님의 옆에 다시 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였죠. 저는 이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더군요. 마치 제 성과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여 기분 전환 겸 오랜만에 친구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갔죠. 반갑다. 제 한국대 시절 동기였죠. 요즘은 어디 다니냐?
그에 저는 명함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말하더군요. 여기 전무가 방금 전에 저 방으로 들어갔다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일병원장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설마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친구에게 옆방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 녀석이 제 표정을 보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방을 내어주었죠. 이내 저는 거기서 그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병원장님, 이번에 저희 의료기기 계약건 때문에 말입니다. 아, 그거 박 사장이 제시한 의료기기가 훨씬 좋더구만. 미안하게 됐네만. 에이, 설마 저희가 그것만 드리겠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사과박스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내 병원장이 킁킁거리더니 말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하면 뭐 어쩔 수 없나. 생각해보니 자네 의료기기가 가성비는 더 좋아서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군.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어허, 그렇게 말하지 말게나. 그렇게 하면 누가 오해하겠어. 죄송합니다. 뭐 됐어. 난 이만 가보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에 엄청나게 많은 사과 박스를 채우고 떠나는 병원장의 차가 보였죠. 정말 허탈했습니다. 무얼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말입니다.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춘다면 저를 믿어주신 장모님과 제 딸과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까지 잘못되고 마니까요. 저는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장모님과 영업 1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될지는 미지수였죠. 한번 배신했던 저희 말을 과연 믿어줄까 참으로 걱정이 되더군요. 다음날 영업 1팀 회의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장모님도 계셨죠. 정말 수고했다. 이걸로 대일병원이랑 계약만 하면 끝이네. 모두들 화기애애했죠. 사실상 이제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는 그 말을 해야만 했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모두의 표정이 굳었죠. 모두들 일제히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본론을 꺼내야만 했죠. 대일병원은 의료기기가 어떻든 전무님 쪽 의료기기를 택할 테니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죠. 전무님이 대일병원장 로비를 성공해서 우리 의료기기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전무 쪽과 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의 차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일 병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그야 대일병원장님은 원래 로비 같은 건 통하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원래라면 차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었죠. 혹시 전무한테서 돈을 받은 사람은 혹시 네가 아닐까? 차장님은 오히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반응이 당연하긴 했습니다. 이 의료기기를 들고 전무와 경쟁해서 대일병원 계약을 따내기만 하면 장모님의 사장 자리는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분명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대일병원장님이 변하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굳이 지금 다른 병원을 찾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컸죠. 한번 배신했던 제 말보다는 그간 대일병원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훨씬 믿음직스러울 테니 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일병원과 계약을 계속 준비하는 걸로 결론이 나려는 찰나.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장모님께서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그의 차장님이 말했죠. 사장님, 그의 장모님이 손을 들었죠.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차장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희는 몇십 년을 사장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저희가 아니라 이런 녀석을 말을 믿어주시는 게 말입니다. 그의 장모님이 서늘한 눈을 뜨시고 말했죠. 그러면 떠나게나. 네? 떠나도 좋다고 했네. 차장님은 적잖아 당황하신 듯했죠. 장모님의 표정은 한없이 진지해 보이셨으니까요. 설마 진짜 떠나도 된다고 말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말해보게나. 대일병원 말고 대안은 있는가? 그 말에 차장님과 대리님 모두 입을 꽉 물었죠.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하는 겁니다. 그의 차장님이 말했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물론 되기만 한다면 대일병원 계약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닌겠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인데. 그의 참고 있던 대리님도 말하셨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거의 확정적인 승리인 대일병원을 두고 한국대 병원이라니요.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 모두 엄청 상기된 표정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꼿꼿이 응시하시며 말했죠. 자신 있는가? 네, 거기 병원장 아들이랑 같은 한국대학교 동기입니다. 자리쯤은 만들어 볼 수 있죠. 좋아, 진행해봐. 그의 차장님이 말하더군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장님 밑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의 대리도 말하더군요. 저도 차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둘 모두 사장님을 응시하기 시작했죠. 지금이라도 의견을 바꿔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여기서 장모님이 정말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무 쪽으로 붙을 생각이었겠죠. 그의 장모님을 저를 다시 슥보시더군요. 정말 자신 있는가?
네, 당연하죠. 장모님은 저희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시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면 둘 모두 내 책상에 사표를 올려두고 가도록 하게나. 사장님,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글쎄, 그건 결과를 보면 알겠지. 이내 둘 모두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장모님을 쳐다봤죠. 이제는 정말 둘은 적으로 돌아설 작정이었던 것이었죠. 둘 모두 정말 사표를 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둘 모두 장모님을 몇십 년간 보필했던 충신들이니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떠난 것도 아니었죠. 이제 전무 쪽으로 붙을 테니 말입니다. 상관없네. 난 자네를 믿으니까 자네 하나만 있으면 되네.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셨죠.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뒤로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죠.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원수에 가까운 녀석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쩐 일이냐?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럼 내일 아침에 골프 약속 있는데 거기로 오던가. 갈게. 그의 녀석은 적잖아 당황한 듯했죠. 원래 저였다면 당연히 거절을 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의 녀석이 말하더군요. 거기서 공 주울 거면 오던가. 아, 참고로 거기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전부 모인다. 녀석들은 유명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집안이 좋은 녀석들끼리 몰려다녀서 일명 로얄 클럽으로 불리는 녀석들이었습니다. 몹쓸 짓을 일삼았지만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했죠. 그야 밑보였다가는 보복이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저는 유일하게 그 녀석들의 나쁜 짓에 태클을 걸었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짓들이 많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녀석들도 저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기에 선생님들이 저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저에게는 돈도 먹히지 않았고 꿀려지지도 않았죠. 결국 녀석들은 저 때문에 나쁜 짓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뭐야, 진짜 왔네? 저는 녀석들이 있는 곳에 갔죠. 정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두 모여있더군요. 녀석들은 저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뭐야, 진짜 왔잖아? 모두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설마 제가 진짜 올 거라고는 생각 못한 모양이니까 말입니다. 이야, 민호 오랜만이다. 상당히 간절한가 봐. 녀석들의 비아냥거림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민호 진짜 공 줄게? 에이, 설마 민호가 진짜 공주겠냐? 제 자존심 알잖아. 하긴. 녀석들은 이내 골프카트를 타고 돌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뒤에 탔죠. 뭐야, 진짜 공주 오려고? 녀석들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야 제가 진짜로 탈 줄을 몰랐으니 말입니다. 이내 녀석들의 골프 스윙이 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설마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진짜 그 자존심에 공을 주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공을 주워 녀석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의 녀석들은 적잖아 당황한 눈치였죠. 뭐야, 진짜잖아? 그 뒤로도 저는 몇 번이나 녀석들의 공을 계속해서 주워주었고 녀석들은 그의 큰 특이감을 맛본 듯했죠. 병원장 아들에게 모두가 말하더군요. 이야, 저 녀석을 어떻게 조련한 거야? 그의 녀석이 씩 웃더군요. 뭐 어쩌다 보니. 녀석은 그로 인해 상당히 의기양양해졌죠. 제가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병원장님과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녀석은 제 입을 막더군요. 이내 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해줄 테니까 쟤네들 앞에서는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녀석이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나를 복종시켰다. 이게 상당히 녀석에게는 동창들 사이에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포인트인 듯했죠. 저는 그것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계약을 성공시켜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한국대 병원장님과 계약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이셨습니다. 원래 한국대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의료기기를 보자 표정이 달라지셨죠. 병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놀란 눈치더군요. 이 정도 성능을 가진 기기가 있다는 게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이 녀석이 있더군요. 자리만 만들어준다고 했지. 계약까지 해준다고는 말 안 했다. 걱정하지 마 했으니까. 허세는 녀석도 설마 진짜 계약건까지 따내리라고는 생각 못한 모양인 듯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녀석의 표정은 정말 봐줄만 했죠. 저를 보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 표정은 상당히 봐줄만 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급히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주총회는 한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리고 있었죠. 저는 급히 연회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전무님이 실적 발표를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고 계셨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무님이 직접 실적 발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시기 시작하셨죠. 성과는 꽤 대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뛰어난 의료기기의 성능, 그를 바탕으로 대형 병원인 대일병원과 계약건도 따냈으니 말이죠. 그 이외에도 부수적인 성과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전무님의 발표가 끝나자 이내 박수갈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거기에는 전 팀원들이었던 차장님과 대리님도 있었죠. 이내 다음으로는 사장님이 단상 위에 올라가실 차례였죠. 전무님은 내려오시며 사장님과 마주쳤죠. 그러자 이내 말하시더군요. 올라가셔봤자 괜히 망신만 당하실 텐데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그냥 지금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굳이 발악하다가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야 지금 실적 발표에서 사장님의 실적이 전무님의 실적보다 좋지 못하다면 현재 올라온 사장님의 해임안은 통과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무님이 사장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이죠. 전무님은 그에 대해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신 듯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모님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연하죠. 저기 있는 녀석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전무님이 저기 있는 예전 차장님과 대리님을 가리키며 말했죠. 대일병원은 안 되는 걸 알고 미리 포기하시고 한국대 병원으로 전략을 변경한 건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긴 했습니다. 대일병원보다 큰 곳은 한국대 병원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대 병원에서 계약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병원장은 예전 사장님도 만나주시지 않던 분인데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이군요. 장모님이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전무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대학교와 계약건이라도 따냈다는 겁니까? 그거야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단상 위로 올라가시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장모님의 옆에 섰죠. 이내 저희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꽤나 성과가 많았지만 역시나 전무님에 비하면 역시나 부족한 성과인 건 확실했죠. 그의 주주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전무 쪽을 밀어주는 게 맞나 보군. 사장 해임안에 동의하는 게 맞겠어. 그의 전무가 씩 웃기 시작했죠.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염원에 그리던 사장 자리가 그의 눈앞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의 전 차장님과 대리님도 상당히 기쁜 표정이었죠. 전무 라인을 탔으니 말이죠. 그가 사장이 된다면 자기들에게도 엄청난 보상들이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이죠. 하지만 장모님은 발표하시는 내내 전혀 불안한 눈치가 없었죠. 급하게 오느라 제가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건을 따냈다는 사실도 못 들으셨는데 말입니다. 이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실적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게 끝이라면 저 친구는 사장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겠군. 나쁘지 않은 친구였는데 아쉽게 되었어.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대로라면 사장 해임안이 그대로 진행이 될 테니 말입니다. 사장님은 그의 저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제게 마이크를 넘기시며 말하셨죠. 마지막 실적 발표는 이 친구가 할 겁니다. 그의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갑자기 처음 본 놈이 실적 발표를 한다니 당황할 만한죠. 아니 처음도 아니군요. 그들에게 저는 배신자로 각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건네 잡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참 애처롭구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저런 배신자한테 자기 모든 걸 걸겠어. 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하지만 이내 저희 이어지는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대학교 병원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국대 병원과 계약에 성공했다고? 거기 병원장은 자기 아들 말 아니면 절대 안 듣는 양반 아닌가? 전무님이 처음에는 표정이 굳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간절하다지만 거짓말하면 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그야 당연하죠.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을 따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니까요. 전무님의 그 발언 이후로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역시 거짓말이었군. 그러니까 저런 일개 사원이 어떻게 한국대 병원장과 만나겠어. 우리 전 사장님도 만나주시지 않던 분인데. 사람들은 순식간에 전무님의 의견에 동화되기 시작했죠. 그들의 그런 생각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야 일개 사원이 한국대 병원과 계약을 따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의 저는 화면에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대 병원장의 사인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전무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뿐 아니라 차장님과 대리님도 입을 쩍 벌린 채로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사장이 능력이 좋구만. 저런 직원이 충성을 맹세할 정도면. 내부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죠.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했다는 계약서 한 권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죠. 그만큼 한국대 병원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컸죠. 병원의 규모가 큰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공적으로 주주총회가 끝났죠. 결국
사장님의 해임안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무님은 이를 빠득 갈았죠. 이내 차장님과 대리님에게 호통쳤습니다. 분명히 저 녀석이 한국대 병원과 계약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자네들이 단언하지 않았나?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차마 입도 번긋하지 못했죠. 그들 입장에서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한국대 병원과 계약을 일개 사원이 따낼 거라고는 말이죠. 그걸 전무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화풀이에 가까웠죠. 그걸 보고서는 장모님이 만족한 듯이 웃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잠깐 이야기 좀 하겠나?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고급 음식점에 왔습니다. 이런 곳은 난생 처음 와보는 것인데 상당히 좋더군요. 장모님은 상당히 기쁘신지 꽤나 상기된 표정이셨죠. 전무에게서 사장 자리를 지키신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인어른의 회사를 지켜낸 게 말이죠. 그걸 보니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장인어른인데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주주들에게 휘둘리기 싫어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회사를 차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현재 연구부 팀장을 시켰죠.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게 제가 전부 뒤집어 쓰게 된 것이었죠. 오해를 풀려면 풀 수는 있지만 그러면 장모님께서 받을 상처가 너무나도 크죠. 그걸 잘 알기에 장인어른은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에 대해 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정말 악랄한 분이시죠. 장모님 앞에서는 연기를 너무나도 잘해서 장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지만 말입니다. 정말 너무 고맙네. 자네 먹고 싶은 것 다 시키게나. 오늘은 내가 통 크게 쏠 테니. 장모님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죠. 여보, 내가 여보 회사 성공적으로 지켜냈어요. 너무나도 기쁜 음성이었죠. 그 뒤로 장인어른과 계속 통화를 나누시며 회사를 지켜냈다는 거에 상당히 기뻐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사실 그 모든 원흉은 장인어른 때문인데 말입니다. 장인어른이 그 기밀을 다른 회사로 빼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그걸 제가 전부 뒤집어 썼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쁘게 통화하고 있는 장모님께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이내 장모님께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너무 고맙네. 앞으로 계속 내 옆에 있어주겠나? 네, 당연하죠. 고맙네. 장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크게 후회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적당히 술도 먹었겠다. 저는 말을 했죠. 단순히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남자 대 여자로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의 장모님의 볼이 확 달아오르시는 게 느껴졌죠. 역시 장모님도 저를 남자로 보고 계셨던 거였죠. 장모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이내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서는 말씀하셨죠. 나도 자네에게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은 골이 있지 않은가. 바로 제가 장모님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걸 말하는 것이었죠. 나도 자네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은 있네만 차마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네. 미안하네.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셨죠. 이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고민이 되었죠. 사실 그건 장인 어른이 주도해서 빼돌린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지 말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게 된다면 장모님의 상처가 너무나도 클 게 분명했죠.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장모님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을 테죠.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관계에 진전이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으니까요. 정말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장모님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한 건 오더군요. 저는 그걸 슬쩍 봤습니다. 거기에는 장인어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장인어른은 이번에는 장모님에게도 회사 기밀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라고 말을 하고 계시더군요. 만약 장모님이 정말 이 말을 믿고 다른 회사로 빼돌린다면 이번에는 장모님이 독박을 쓰시게 생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성공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것이고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그 공은 낼름 장인어른이 다 가로채는 꼴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명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가고 있는 장모님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죠. 말하게 되면 장모님께서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텐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 말하지 않으면 장모님이 제 꼴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 장인 어른이 이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그의 장모님이 눈을 가늘게 뜨신 채로 말했죠. 정말 실망이군. 자네의 나에 대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네. 순식간에 경멸의 표정으로 변했죠. 아무래도 제가 장모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 모든 사건의 원흉을 장인어른으로 돌리려고 한 것이라고 오해하신 듯했죠. 이런 목적이라면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되네. 자네 길을 찾아가게나. 그 뒤로 장모님은 뒤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결국 다시 장모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제발 자네에 대한 내 좋은 기억마저 바뀌게 하지 말아주게나. 그의 입술을 꽉 물었죠. 저는 장모님께 휴대전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건가? 이걸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는 장인어른과 저 사이의 대화가 남아 있었죠. 장인어른이 팀장에게 회사 기밀을 빼돌리라고 한 것,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자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을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는 처음에는 부정하시는 듯 하시더니 이내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한 거지? 이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왜 나에게 말을 안 했나? 이걸 대체 왜 혼자서 다 뒤집어 썼느냐는 말이야. 상당히 상기된 표정이셨죠. 난생 처음 보는 장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시면 장모님께서 상처받으실 게 너무 뻔하니까요. 그의 장모님은 울컥하시더니 이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정말 세상 다 떠날 듯이 울기 시작하셨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네에게 어떤 짓까지 했는데. 일전에 제가 죽을 뻔했던 사건들을 말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런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티셔츠가 다 젖어서 이내 흥건해졌죠. 그런 장인 어른 말고 제가 장모님 옆에 있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장모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입술을 꾹 깨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혼자서 저 멀리 걸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에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이 왔죠. 나도 자네와 새 출발을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미안해서 그럴 수가 없네. 그러니 자네의 그 말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아 보이네. 자네를 볼 때마다 내 과오가 생각나서 너무나도 괴로우니 말이야.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장모님을 포기하자니 너무나도 가슴이 쓰렸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이 올라가고 나서 댓글들을 참고하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